여러분들 글씨 잘 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책이나 인터넷에서 본 예쁜 글씨체를 따라 쓰면서 연습하면 글씨가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쓰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악필이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노트 필기 같은 거 해놓으면 가끔 제가 제 글씨를 스스로 못 알아볼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글씨 쓴 거를 보여줄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필로 뭔가 써서 내야 한다거나 할 때가 괴로운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고 전공 공부를 하면서 수기로 레포트 같은 걸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이나 책을 찾아가면서 독학을 했었습니다. 예쁜 글씨체를 보고 따라 쓰기도 하면서 글씨 연습을 했었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좀 엉성하고 어색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혼자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선생님들께 찾아가 글씨를 배웠습니다. 선을 잘 긋는 것부터가 진정한 글씨의 시작이라고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고, 자음과 모음의 크기, 받침을 어느 선에 맞춰서 써야 하고 그 비율은 자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등등등등 초성과 중성, 종성의 크기와 비율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셨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저한테 아직 너 잘 모르니까 일단 무작정 따라해봐 라고 하셨습니다. 글씨를 잘 쓰고 싶어서 매일매일 글씨 연습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했더니 겨우겨우 지금 정도의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독학할 때 찾아봤던 자료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셨던 내용들이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글씨체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글씨를 잘 쓰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 문자들과는 다르게 모아쓰기를 하는 문자입니다. 모아쓰기란 나자를 일렬로 바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초성, 중성, 종성의 음절을 블록처럼 만들어 한 글자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과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사과를 펼쳐서 쓰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사과라고 쓰는 것이 바로 모아쓰기예요. 모아쓰기를 할 때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가독성이 좋다는 겁니다. 가독성이란 글자를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를 뜻하는데요. 사과를 모아쓰기를 하지 않고 펼쳐서 쓴 것과 모아쓰기를 한 걸 비교해보면 모아쓰기를 한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읽히죠. 그래서 한글을 쓸 때에는 가독성 있게 글씨를 쓰는 것, 즉 내 글씨가 남들한테 보여졌을 때 잘 읽을 수 있는 글씨인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글씨를 써야 남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가독성 좋은 글씨가 될까요?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글씨에서 말하는 균형이란 자음과 모음의 크기와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의 크기와 간격, 기준선에 잘 정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균형이 잘 맞는 글씨는 곧 가독성이 좋은 글씨가 되고요. 가독성이 좋은 글씨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잘 쓴 글씨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요소는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균형을 맞춰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네모칸에 맞춰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네모칸에 글씨 연습을 하는 이유는 글자의 균형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네모칸에 글자를 집어넣어서 크기와 간격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글 배우면 네모칸에 글씨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네모칸은 눈에 보이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의 높이와 넓이를 일정하게 맞춰 쓰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사람은 보통 네모칸 같은 곳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네모칸의 중앙에 글씨를 쓰려고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칸에 맞춰서 쓰다 보면 글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글자가 기울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칸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연습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론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씨 연습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기 싫어지기도 하는데, 어려운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무작정 네모칸 안에다가 글씨를 채워 넣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균형감 익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모칸에 맞춰서 글씨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드 노트를 사용하시거나 원고지에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지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오케이, 알겠어. 네모칸에 맞춰서 연습하라는 거 많이 들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막 쓰면 돼? 라고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겠죠.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3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네모칸에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를 일정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모칸에 맞춰서 글씨를 쓰려고 해도 좀 쓰다 보면은 글자 크기가 좀 들쭉날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모칸에 쓸 때 일정한 크기로 쓰려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일정한 간격으로 쓸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보통 네모칸의 글씨를 연습하면 약간 최소한의 글자 간격은 보장이 되거든요. 칸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은 네모칸에 맞춰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네모칸을 쓰진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에 글씨를 쓰거나 줄노트에 글씨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네모칸 안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신경 쓰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좀 뻔한 얘기인데요. 매일매일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글씨를 쓰는 건 손의 소근육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막말로 글씨를 안 쓰려고 마음먹으면 하루에 한 글자도 안 쓰고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이라도 잘 쓰고 싶으시다면 매일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글씨를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연습하려고 글씨를 좀 써보면 좀 잘 쓴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예쁘지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글씨를 연습할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또박또박 내가 좋아하는 글귀들을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 또박또박 쓰는 거를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또박또박 쓰는 게 어려우면 글씨 연습을 할 때 스스로가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천천히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아, 진짜 이 정도로 천천히 써야 되나? 라고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천천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울 때에도 처음에는 자세가 잘 안 나오고 그 잘 안 나오는 자세로 무게를 늘리거나 운동량을 늘리거나 하면 몸이 쉽게 다치기도 하고 운동도 잘 안 늘고 하잖아요. 글씨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씨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근육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다른 글씨를 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글씨 쓰는 거를 천천히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결국 글씨 쓰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고요. 점점 빨라지더라도 연습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의식하면서 천천히 쓰려고 노력해보면 글씨는 점점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루에 매일 1분, 2분? 이 정도씩이라도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놀라울 정도로 글씨가 나중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을 3줄 요약해드릴게요. 하나,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중요하다. 둘, 가독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글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셋, 글자의 균형 맞추는 연습을 위해서 네모칸 안에 글씨 쓰는 연습을 한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도 따라해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나는 어릴 때부터 글씨 잘 못 썼으니까 그냥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글씨를 잘 쓰려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글씨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하루에 5분씩 아니면 3분, 1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글씨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무시 못할 연습량이 되기 때문에 매일 조금이라도 글씨 연습을 하시면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과 다른 글씨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글씨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연습 후기 같은 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글씨를 가르치면서 항상 수강생들한테 하는 말을 남기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씨는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글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